오늘 첫 번째 소식은 북한의 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접경 지역인 하산역을 지나서 현재 이동 중이라는 러시아 현지 보도가 나왔어요. 예, 러시아 언론 매체는 김정은의 열차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연해주 하산 지역을 지나 우수리스크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철도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열차가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러시아 지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 교토통신은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2일 러시아에 들어가서 푸틴 대통령과 같은 날 저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인 국무위원장 러시아 방문에 이게 군부 핵심 간부들도 동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총출동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서열 1, 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많이 언론에 많이 네. 나와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수용 박대성 당 비서가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목적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 목적으로 지금 양국이 만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행되는 보여집니다. 인원들을 보니까 총출동한 그렇죠. 걸 보니까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대면 회담은 2019년 4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고요. 김 위원장으로서는 4년 5개월 만에 지금 정상회담을 재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1,2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20시간 정도 걸렸어요. 여기가 무슨 KTX처럼 막 이렇게 고속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열차도 방탄 열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이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전용 열차를 타고 지금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센트님이 인후 통약 먼저 드셔야 알 듯하고 미미님도 아이고 목 상태가 하시고 지금 슈퍼 두퍼님이 음성 변조 처리된 것 같다고.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 병원 가서 지금 주사도 맞고 왔어요. 좀 쉬셔야 되는데 아이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북러 정상회담 극동에서 수일 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아까 뭐 일본 언론 보도로는 뭐 오늘 오후에도 빠르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예, 뭐 수일 내로 정상회담을 하고 공식 만찬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브리핑, 기자회견은 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연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거나 러시아가 기술 군사 기술을 주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맞받아 쳤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북한의 대북 제재가 지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북한 편 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한미일과 북중러가 좀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이런 거를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가장 이제 얘기가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기와 관련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위성 그리고 뭐 핵잠수함 뭐 이런 기술들을 넘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사 훈련을 공동으로 하는 거. 북한은 기본적으로 뭐 주체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쓴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하고 연합 훈련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연합 훈련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논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러시아는 군사 기술까지는 안 주려고 하고 식량을 주고 그걸로 좀 퉁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 협상이 좀 진행이 돼서 세부 사항이 조율이 돼야 정상이 만나는 지금 그림이 나올 텐데 당장 만나서 뭔가 하기보다는 더 뭔가 좀 약간 얘기를 나눌 게 더 있는 분위기긴 해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 보면 러시아 부총리가 한국이 원하면 김정은 방러 세부 사항을 제공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뭐 그런 얘기 이제 올해 안에 푸틴과 시진핑 두 정상이 접촉할 거라고도 알려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이렇게 딱 나오고 여기 북중러 이렇게 딱 나오고 뭔가 전선이 뭔가 나눠지는 것 같아서 좀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뭐 이르면 오늘 뭐 곧 조만간 소폭 개각 단행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예, 일단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처음에는 뭐 이제 과학기술정통부 같은 경우에도 이종호 장관이 교체 대상에 언급이 되다가 지금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국방부와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는 정무적 요인이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정 동력을 좀 하반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사실 이종석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에 사의 표명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먼저 사표 수리하고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할 걸로 보이는 요런 셈법이 좀 보이는데 지금 후임으로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은폐 조작과 관련해서 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탄핵이 발의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해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 이제 공석인 채로 차관이 이제 대행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상황이 이제 한 반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즉각적으로 지금 사표를 내고 이제 지금 대통령이 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원식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일단 신원식 의원도 이제 뭐 군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뭐 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인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에 가장 유력 인사 중에서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이념 전쟁의 선봉에 서 있다. 그런 점들도 좀 많이 고려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여당한테 맞서 싸워 전사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잘 싸우거든요. 우리 신원식 의원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얘기 나온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니까 잘 싸우는 분들. 잘 싸우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는데 예. 사실 특별보좌관에 이제 올랐을 때도 아 이분이 다시 컴백했어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주호 장관하고 똑같은 거죠. 이주호 장관도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장관 했다가 다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로 이게 시간을 거꾸로 누구의 시간은 거꾸로 뭐 거슬러 간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유인촌 장관이 특보로 임명됐을 때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이제 과거에 있던 여러 행적들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이거는 국정원에서 작성을 한 거지만은 당시에 그 당시에 장관은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제 유인촌 장관이었고 그래서 네. 본인은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념적으로 이제 뭐 이를테면 한예총 뭐 예산을 뭐 깎는다든지 교과를 개편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영화인들이 직접 반발하고 뭐 박찬욱 뭐 봉준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감독들이 막 반발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 거를 보니까 아니 국가 시책에 반대하는데 왜 국가가 문화예술인데 돈을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또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논쟁 뭐 이런 게 또 재연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은 좀 말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긴 해요. 뭐 공석으로 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유상번 수석 대변인이 이제 MBC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조직법 개정안까지 낸 상황이라서 공석으로 두는 것까지 검토된다라고 있는데 여러 이제 하마평과 또 뭐 정보통에 따르면은 김행 전 이제 비대위원이 유력하다. 사실 이게 김행 비대위원한테는 비례대표 얘기도 좀 있었고 다른 지역구 본인이 중구에 나가고 싶어한다. 지상욱 네. 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용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좀 맞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폐지. 네. 근데 이게 차일피에 미뤄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예산도 늘렸어요. 심지어 9% 정도 늘렸거든요.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막 이런 불만들이 2030 뭐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는 유력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조사에 위해서 오늘 오후에 다시 또 검찰에 출석하는 거죠? 예.
오후 2시부터니까 이제 시간이 뭐 좀 있으면 이제 그러네요. 갈 것 같은데요. 네. 예,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수원지검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 날 토요일. 네. 9일이었나요? 9일 날 9일.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단식이 너무 이제 해서 체력이 떨어진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조서를 봤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이게 지난 10일이 아니라 오늘이군요. 12일이 예. 오전 10시에 이제 재출석 통보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 이제 나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제 관심이 쏠리는 거는 그래서 서명 날의를 조서에다가 할지 안 할지. 지난번에는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안 한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다, 지연하기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서명을 할지 안 할지 이게 좀 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어쨌든 이제 첫 조사에서는 뭐 질문도 엄청 많이 준비하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이번 조사에는 좀 줄여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서 제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질문지만 150페이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식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150페이지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현실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속도감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뭐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해서 열람줘서 서명 안 하고 빠져나가는 거 막기 위해 어쨌든 스피디하게 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의료진하고 구급차도 지금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다가 뭐 쓰러지거나 이러면은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온팡 뒤집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진까지 대기해 놓고 지금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단식 13일째라서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태라고는 하더라고요. 13일째면은 정말 약간의 기로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하면은 열흘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거의 움직일 기력이 없고 네. 2주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네.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좀 챙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의원 등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만 지금 1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뭐 네.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검찰은 송철호 전 시장에게는 징역 6년, 그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구형이라고 하죠. 근데 그쵸, 구형. 네, 구형. 형을 이제 구한다. 뭐 이 이런 정도를 건데. 좀 받아야 된다라고 구형을 한 거고 이제 재판부가 판결을 할 때 이제 선고를 하게 되죠. 이 그쵸. 형을 최종을 근데 어떻게 보통은 할지. 이제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제 이거를 유무죄는 다퉈봐야 되고 만약에 받아들일 경우에는 구형보다 비슷하거나 낮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2018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울산에서 출마를 했는데 계속 매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 쪽에 요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 상대 후보가 김기현 지금 당대표예요. 지금 네. 국민 당대표는 울산시장 후보였는데 여기 수사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보를 해가지고 요거를 청와대를 거쳐가지고 민정수석실을 거쳐가지고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경찰청장한테 요런 거 수사해봐다라는 게 제보가 들어갔다. 그래서 황운하 이제 당시 청장이죠. 울산청장이 수사를 했다라는 걸 게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선거 며칠을 앞두고 공교롭게 압수수색도 이뤄지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당시에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났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최근에 그 이제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선거농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연장선상으로 같이 묶어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6년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법원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원래 선거법은 속행으로 진행되는 게 그렇죠. 원래 맞는데 이게 좀 오래 검토하느라고 오래 됐는데 이게 좌파 법관들에 의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좀 해가지고
대법원장도 지금 바뀌잖아요. 곧 네네.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에 대한 물갈이도 좀 이뤄질 가능성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고 요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지금 영장 판사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고 그럼 영장 전담 판사도 좀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실질 심사를 받게 될 경우에 조금 더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타임라인이 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감사합니다. 목 조심하세요.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